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또 사실 한반도에서는 참 한반도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한 거는 이 쬐끄만한 나라가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세계의 중심은 뭐더라? 한반도더라 이런 얘기요. 어이? 한반도요. 왜? 선이 살아있잖아. 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선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선 하면 뭐랬죠? 헛단? 햇살에서 보일시 헛단이야. 보일시 헛단. 이게 보일시 헛단이 뭐야 도대체가. 이거 글씨도 못 쓰는 사람은 탈락이야. 보일시가 더 중요해. 왜 중요하죠? 그래 앞에다 썼잖아요. 보일시 헛단. 왜? 헛단은 왜 썼죠? 여러분이 헛단이야. 지금 헛단이라니까. 뭘 봐? 뭘 봐? 한반도에서는 신라 하대서부터 유행한 선종의 교종의 논리를 초월했어요. 왜? 교종은 열애선이잖아. 철하여 불성을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찾으려는 움직임으로써 이러한 불교적 경향은 이제부터 존재했지만 참 이 불교적 이 경향이 우리 특히 이 한반도 말이야. 이거 조선반도 이거 저벽이라고 그랬었죠? 가재미 접자래요. 가재미 같아요? 그런 건 조금 가재미 같아요. 이렇게 그지 한반도가. 그래서 뭐 우리 한반도의 모양이 돼서 토끼라고 했다가 호랑이라고 했다가 가점이라고 했다가 온갖이 다 하지만 경허선사가 우리 한반도를 밝힌 건 저벽이에요. 저벽. 가자미. 대단해. 약한 토끼도 아니고 강한 호랑이도 아니고 저벽이다 어쩔래.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는 일찍부터 이게 선종이 꿈틀거렸죠. 그죠? 보통이야?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진기조사설이 생긴 거라고 했잖아요. 범일국사가 누구 진기조사설 오냐. 그래서 불성을 자기 마음속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으로써 이러한 불교적 경향은 일찍부터 존재했지만 그것은 당시 지방의 호족들이 사실 이 선종을 이렇게 옹호하고 하려고 했던 그 움직임은 어디에 있었죠? 신기해요. 이게 고려 말에 고려 말에 무신들이 했어요. 그래서 무신들이 불교를 선종을 옹호하기 시작한 게 그거예요. 무신 정권이 최후 아시죠? 그래서 뒤집어 엎어? 근데 호족들이 이제 이렇게 지도독해 떠오르면서 이제 최후가 굉장히 불교를 보호하게 돼.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누구예요? 고려대 때 공민왕 요승 신도원. 예, 그래서 이 불교가 반짝 빛을 발하는 계기가 잠깐 있죠. 범일국사가 사골산파죠. 사골산파. 강릉. 범일국사설에 진기조사설을 뭐냐. 좋아. 난 진기조사설 찬성. 처음에는 진기조사설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버르장. 이거 충전기 뭐냐 이게 이거 어디 갔냐. 없는데. 그러지 생겼네. 아이고 잠깐만 볼게요. 오 마이 갓. 범일국사인데 나도 모르겠다. 아이고 배고파. 바빠. 그래서 나름대로의 사상적 논리를
신라 시대의 교종과 선종은 그 나름대로 이미 사상적 논리를 발전시켰고 그 후에 고려시대에 와서 선교의 대립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불교 사상은 발전해 갔더라. 그 후에 또 불교가 조선으로 넘어오면서는 아까 말했지만 선교 양정으로 갈라서는 누가 정리의 세종명년에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불교의 우리 조선 불교의 발전사도 뭐와 밀접해요. 정치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인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권력으로 인해서 이 불교도 굉장히 좌지우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려사회가 지방 호족 세력을 중심으로 한 선종과 우세 속에 지방 호족 세력, 아까 봤죠. 최후의 무신집권, 무신정권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호의를 받고 또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은 게 또 보조국사 진울이죠. 선종의 우세 속에서 중앙기족으로 재편하여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불교 사상도 선교 융합의 경향을 강하게 띄어갔던 것이다. 나름으로 고려 불교 시대 사이의 과제는 불교 종파의 여러 사상들 사이에 존립했던 대립과 모순점을 극복하면서 그 융합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흐름이 고려 중기에 이르러서 문벌귀족이 대동하면서 문벌귀족, 대각국사 의천 나오죠? 대각국사 의천은 그 문종의 넷째 아드님, 문종의 넷째 아드님이요. 그래서 문벌귀족이 문제예요. 그래서 선종이 우세에서가 교종이 있어요. 대각국사 의천은 선종이 아니에요. 선승이 아니죠. 그래서 선종보다 교종이 성향하게 돼. 나오네? 나오네. 쇼. 의천이 천태종, 천태사교 아시죠?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함으로써 교종과 특히 고종의 특히 화엄사상의 입장에서 화엄사상의 입장에서 선종을 수용하려고 그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삐져나가. 선종의 입장에서 화엄사상을 수용해야죠. 왜? 그래서 고려 불교사를 정정리하기도 하였더라. 고려 후기에 이르러 보조국사 진울은 조계종을 개창하게 됐죠. 누구의 도움으로? 무신들의 도움으로. 그래서 뭐라 그래서 선오후수. 중요해? 선오후수. 요것이 일단 내 맘에는 안 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노점수라니까. 난 도노점수 싫어해. 선오후수가 먼저 깨닫고 후에 수행한다. 이게 말이 돼? 이미 깨달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닦을 것이 없어야지 깨달았다고 인정하는 거지. 깨달아놓고 뭐가 달라고 수행하나? 만약에 선오후 보임, 후보 보임한다고 하면은 조금 맞는 말이죠. 보임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 숫자를 보조국사 진울도 그런 의미에서 하지 않았을까. 보임 장양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선종의 입장에서는 교종, 특히 화엄사상을 아우르려고 한 노력에 기울이게 하는 흐름이었다고 보는 것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화엄사상을 아우르려고 이렇게 후수를 넣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조국사 진울이 깨달은 자가 뭐 들라고 선호 후수를 주장했을까라는 얘기는 깨달은 다음에 뭐를 수용하려고? 화엄사상을 수용하려고. 아까 앞쪽에서는 뭐랬죠? 화엄사상이 선종을 수용하려고 했다잖아요. 그건 옳지 않아요. 담을 수가 없어요. 선을 담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보조국사가 후수라는 거를 강조한 거는 이제 거기에는 트릭이 있더라. 즉 그 시대상에 맞춰서 그 시대상에서는 화엄사상이 앞서니까 그거를 수용하려고 후수라는 거를 트릭으로 넣지 않냐.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경허선사의 전신이 보조국사 진울도 있는 것이었더라. 왜? 보조국사 진울을 일으킨 정혜결사가 980년 만에 다시 경허선사가 일으키죠. 어디서? 해인사에서. 결동수정의 동생도설, 동성물과 개사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그 결사문의 그 뿌리가 어디예요? 뿌리가 진울이라니까. 보조국사 진울. 어디? 거조함에서 일으킨 정혜결사죠. 이 고려 말기의 불교 사상은 보다 강한 선종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제 말기로 갈수록 선종이 강력하게 우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선종과 선종을 이 성종이라고 썼는. 이러면 안 돼. 선종과 성종과 사종의 이게 뭔 소리지? 성종, 사종, 상종,
법상종. 뭔가가 잘못을 베꼈었는지 성품을 말하는 그 성품 성자를 썼나? 자성자리? 그러면 성종이 법성종의 준말이랍니다. 아, 법성종. 오 마이 갓. 한 번씩 들은 거는 다 잊어버려. 이건 법상종이겠지 뭐야. 응? 법성종? 법상종. 이 사상을 아우르려는 측면에서 독특하게 발전해 갔더라. 뭐가? 대한불교 조계종이. 아니, 그 대한불교 조계종은 아니에요. 진울이 있는 조계종과 이 지금의 대한불교 조계종은 달라요. 대한불교 조계종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이. 그래서 상종은 법상종. 법성종, 법성운용무이상 할 때 법성원용무이상 할 때 이 법성종, 이거는 또 법상종. 이 법상종의 종조가 누구더라? 독특하게 발전하겠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일반적으로 유교적 우세가 불교가 논리적인 발전을 하지 못했어. 불교의 우세, 불교는 억불승의 정책 때문에 끝이 나는 거죠. 거의 아주 박살이 나버리고 말아요. 불교가 논리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고 쇠퇴기를 맞게 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되었다고 본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조선불교의 불교 사상도 유교 사상을 회통하며 포용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며 나름대로의 독특한 발전을 추구해왔다고 보는데 이것이 뭐예요? 유가의 배불 사상과는 달리 긍정적인 입장에서 유교는 무조건 불교를 배불 사상을 해서 배척을 했는데 불교적 입장에서는 불교, 유교 내지 불도유 공존, 그러니까 불유 공존이나 불도유, 도교까지 집어넣어서 불도유 3교의 공존을 추구하였다고 본다. 그래서 불도유 3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불일치설이라고 있잖아요. 누가 했죠? 해심은 또 누구요? 고조국사 진울의 제자죠. 고조국사 진울의 제자인데 유불일치설이라고 그걸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불도유를 또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근데 불도유는 내가 만든 말이고 유불선이죠. 유불선. 3교의 공존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보우와 서산 등이 이때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렇죠. 보우. 태고보우 말고 허응당보우 아시죠? 태고보우는 우리 경허선사의 우리 한국 선불교의 종조예요. 태고보우가. 그리고 이 보우는 허응당보우. 허응당보우는 누구죠? 보훈사를 중심으로 문정왕후가 섭정을 하면서 보호를 받았던 그 허응당보우. 그러니까 허응당보우의 덕분으로 보훈사가 오늘의 보훈사가 저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서산유정 등이 이때의 대표적인 인물들로서 조선 불교사에서 그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고승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 물리하죠. 불교를 배척하는 배불 정책으로 그 승려를 뭐라 그래요? 8천민에 속하잖아. 우리 승려를 8천민으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8천민이라 도성 출입이 금지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봉준 상군 처형하는 날 도성 출입이 해제됐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조선 말기 즉 근세로 다가오는 시기에 불교계는 조선조 500년간 산중의 불교로 그 존재감 마저 희미한 가운데 그 교세를 펴서 중생을 교화하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자존심을 회복하는 노력이 바로 누구로부터 다시 비롯되고 있죠? 경허스님. 우리 경허스님으로부터 다시 도화선이 불씨가 일어나고 있었더라.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중요한 중심에 서 있는 경허선사죠. 말 그대로 좀 혜성처럼 어디서 등장을 해갖고 살다가 그러니까 아마 속인으로 좀 살았었나 봐. 그 이서구 앞에는 진묵대사인데 진묵대사는 큰 그거를 활약을 하지는 못하시잖아요. 소석가 불거촌 그죠? 따라서 오늘의 한국 불교는 경허로부터 다시 재정립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오늘날 경허열반 100주년을 맞아서 이 경허열반 100주년 2012년 오냐?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게 12년 만에 이걸 하는데 2024년 그죠? 후학들은 그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이상을 바로 세우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다. 아이고
그냥 이 방파매기를 하느라고 무지하게 애썼던 것 같으네요. 그 다음 더 이제 밑으로 장절 항목. 한국선의 역사. 서사는 선과 귀감에서 오냐. 선과 귀감 나오네. 배고프네. 배가 이렇게 빨리. 들어.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아이고 배고파. 밥 위장이 요만한가 봐요. 밥을 요만큼 먹으니까 배가 고파. 위장이 너무 작아서 많이 안 먹으니까 배가 자주 고파요. 서사는 한국 선의 역사. 선의 역사예요. 서사는 선과 구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선과 귀감이에요. 선과 구감이에요. 선과 구감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과 구감이라고 쓰면 안 돼야. 거붙고 귀감 귀. 그러니까 선과 귀감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된다 그러지 다른 사람의 구감이 된다 그래요? 좀 무익한 사람들이 자꾸 그걸 써놓으니까 좀 답답해요. 선과 귀감이에요. 선과 귀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불시. 선시불심이요. 선은 시자는 뭐예요? 이것이 이 소리야. 이것이. 이것이라는 대명사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6조 해능의 상급 원문과 36세에서 지저시케 할 때는 얘가 이것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것이라는 말조차 붙일 수 없는 선 이것은 불심이고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 이것은 부처님의 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세요, 말이 세요. 여러분 마음이 세, 말이 세. 말 많으면 안 돼. 마음과 말인데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의 말이라는 뜻으로서 불교의 진수는 곧 선이다 이런 얘기야. 써있네. 선끝 선승이네. 선승리. 불교의 진수는 곧 선이됨을 강조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야. 마음자리를 살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로는 아무리 시부렁 대봐야 아주 말 많은 사람 지겨워. 말 많은 사람 지겨워. 즉 우리가 선을 한다는 거는 마음자리를 살핀다고 하잖아요. 뭐라 그래서? 심처. 뭐라 그래? 심귀. 심처로 돌아가서 마음을 살핀다. 심처, 심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처럼 선이 한반도에 전래되어 본격적으로 선풍이 일기 시작한 거 한반도에 선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구산선문이지 뭐. 우리의 선의 종조 누구? 도의국사. 도의국사 가지산파. 가지산파, 도의국사, 사골산파, 굴산, 사골산파 누구? 아까 말한 범일국사, 진기조사설. 그죠? 구산선문이 들어와요. 언제? 라말 여초에. 뭔 소리? 신라 말에 들어온다니까. 구산선문이. 그래서 불교의 진수는 그 선이됨을 강조하겠다. 이처럼 선이 한반도에 전래되어 본격적으로 선풍이 일기 시작한 것은 신라
신라 말기 도의를 기점으로 하여서 구산선문이 개산을 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시작된다. 신라 말 이렇게 거세게 일기 작간 선풍은 고려주에 들어서면서 쇠퇴를 하고 있죠. 가다가 다시 중엽에 들어서면서 누가? 태고보우.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고려말에 나타나는 위대한 선승들이 있죠. 태고보우, 또 나홍해근. 이 나홍해근도 이게 경허선사의 그 시기요. 냄새가 찌들찌들 나요. 나홍해근하고 경허선사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홍굴에서 경허선사가 9년이나 7년이나 살잖아요. 어디? 고금당. 이게 다 전생에 찌들찌들하다니까. 고조국사 진울은. 진울 등이 나타나 다시 선풍을 일으키게 되더라. 이어서 조선왕조는 불교를 억불승효의 정책에 따라 승려의 도성 출입이 금지되는 악법을, 이 악법 중에 악법이죠. 최고의 악법. 아니 승려를 발천민으로 넣는 이러한 이것들이 뭐하는 것들이요. 이러니 이게 정말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많은 도승이 나왔을 수 있었는데 이 조선왕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악법을 시행하여 오랫동안 조선불교는 세속을 떠나 산봉으로 집거하는 산중불교로 전락하여 세속과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접하면서 한국 선불교는 산중에 집거하여 겨우 그 명맥만을 유지하는 은둔적이며 소극적인 산중불교로 변질되고 말았죠. 산중불교로 변질되어 사자 상승의 불조 법맥은 겨우 그 명맥만을 간신히 이어갈 뿐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불교가 산중불교가 되고 말았는데 뭐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에서 보면은 또 산중불교가 된 것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번잡하게 이 변해버린 이 세속에서 이 불교가 살아간다는 거는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운명적으로 산중불교가 되고 말았죠. 조성줄기 서산휴정에 와서 선해불교를 잠시는 일으키게 되는데 그의 저자 편향언기죠. 서산휴정에서 편향언기로 넘어가요. 사명유정이 아니고 사명유정은 다른 파로 가고 있고 우리 경허선사의 법맥은 서산휴정 편향언기로 넘어옵니다. 임진난중에서 선의 정맥을 고스란히 지켜가게 되지만 임진난중에서 선의 정맥을 지켜갈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에? 서산휴정 때문이죠. 왜냐면 서산휴정이 또 누구의 부름을 받아요? 선종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조선불교 도총섭이 되잖아요. 그 누구 승군의 도총사가 되는 그러한 또 역사적 그런 그 기록도 있죠. 서산의 선풍이 얼마를 이어가지 못하고 조선왕조의 선풍은 다시 자취를 감추고 말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편향언기가 이걸 이어갔어야 되는데 편향언기가 이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편향언기가를 모수가 뭐 양치는 성자라고 하잖아요. 양만 치고 있어. 그러니 그 이후로 이 불맥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말죠. 아주 파란 밭장이에요. 그 이후 한국 불교는 그나마 남은 이게 간경과 뭐 연불. 간경은 그래도 또 해. 그리고 연불로 업을 삼는 승려들만이 주체 세력이 되어 서산 이후에 조선 말기까지 신락 같은 그 선불교 선자 쓰면 안 되죠. 아니야, 선불교 선자래. 선불교의 명맥을 이끌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러한 때 구한말의 돌연히 혜성처럼 등장한 경허의 출현으로 그동안 잠들었던 한국 전통 선불교는 크게 기지개를 펴면서 오랫동안 참여해서 깨어나요. 이러한 경허의 경이롭고 역사적인 탄생은 한국 불교의 희망이요. 그렇죠. 커다란 축복이요. 선의 가풍은 다시 한반도에서 꽃을 피우는 새로운 계기를 맞았고, 더군다나 그 경허의 위대한 제자 3월 오냐, 이 3월들이 보통 내기들이 아니야. 신기하죠. 신기할 따름이에요. 어찌됐건 경허선사의 이야기는 태어날 때서부터 비하인드 스토리로 뭐 3일 무흡의 신기유와 이게 김태읍이 지은 경허선사 일대 중에 1번에 들어있어. 3일 무흡의 신기유와. 그러니까 뭐냐면 3일 동안 울지 않은, 그죠? 3일 동안 경허선사가 안 울었대요. 말했잖아요. 운목에다 갖다 처박았는데잖아. 그리고 또 뭐 운목에다 처박은 건 나다. 우리 엄마가 나를 여자가 닭띠가 태어났다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면 내가 또 암탉이랍니다. 그때가 오냐?
나 1957년생이다 어쩔래. 왜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운목에다가 갖다가 엎어놨대요 우리 엄마가. 그런데 일주일 동안 엎어놨다가 발랑 뒤집으니까 얘가 살아있더랴. 그래서 가서 뭐 사주쟁이를 보러 갔다나 어쩌다나 하니까 얘가 그 시기가 하니까 키워 이래가지고 살았다는데, 경화선사는 엎어놓은 게 아니고 그냥 3일 동안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경화선사 닭띠예요. 나만 닭띠가? 경화선사는 기후생이고 나는 정유생이야. 어쩔래. 근데 이 닭띠들이 것들이 그래서 이 경화선사가 태어난 그것은 진짜로 신기한 일이고, 신기하고 기이한 유아, 신기유아.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써놨는데, 뭐 어쨌든 간에 우리 한반도의 저벽에 경화선사가 태어난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는 커다란 축복이 여선의 가풍은 다시 한반도에서 꽃을 피우는 새로운 계기를 맞는다. 그는 원래가 선수행자가 아닌 대강백이었죠. 뭐 그러한 면에 있어서 경화선사가 더 위대한 건, 경화선사는 원래 선수행자가 아니에요. 강백이요. 근데 나는 선수행자야. 왜냐, 나는 교를 몰라요. 나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부터 나는 선을 접하려고 했고, 말했잖아요. 내가 교직을 서울로 이거를 와가지고 발령받아서 와서 처음으로 간 것이 조계사라니까. 이화불교사, 태성불교사, 거기 들어가서 선책인지도 모르고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 경화선사는 원래는 선수행자가 아니죠. 왜냐면 동학사 1회 졸업생이요. 1회 입학생이 1회 졸업생이고, 강백으로 당당히 등극을 한 게 23세야. 1871년 24세 약관 24세로 23세인가? 몰라. 그거나 강백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8년간 1879년 11월 15일 대호를 이기 전까지 경화선사는 강백이었어요. 무슨 강백? 그 중에 제일 높다는 화엄강백. 그랬는데 이 경화선사는 원래라도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릇이 동양이 다르기 때문에 강발을 했건 나발을 했건 간에 어쨌든 대호를 성취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왜? 너무나 많은 것을 해박하게 알고 있는 경화선사라.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경화선사가 잡은 그 화두도, 화두만 생각해도 그냥 아주 좋아. 묘삼이고 마사도래, 어쩔래요. 묘삼이고 마사도래를 아무나 화두를 잡을 수 있냐는 거죠. 그만큼 안목이 크고 위대한 그 그릇을 가진 경화선사라 그러한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에 스승 케어를 만나러 천안 근처 어느 마을에, 이것도 천안 근처도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천안 근처야. 근데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니까 김태읍이 말한 김제만경들이죠. 김제만경들이 맞아요. 천안으로 가지 않았고 내려와가지고 경화선사 여동생이 난 두 딸 성녀, 옥녀 성녀, 그죠? 그 옥녀 성녀, 나중에는 옥년이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그 애들을 보러 전봉준 장군이 살고 있는 정읍으로 내려와서 정읍에서 그걸 들려서 위로 올라가다가 만났으니까 그게 김제만경들이랍니다. 천안 근처 어느 말이 아니고. 전염병이 참관하여, 이 전염병은 뭐예요? 그때 당시로 일본에서 상륙을 한 호열자죠. 그때 당시에 신문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상륙해갖고 올라온, 어디를 통해서, 동네를 통해서 올라온 이 호열자가 5월 달쯤 해가지고 도달을 한 거야. 그 한반도에. 그래서 쭉쭉쭉 올라오면서 경화선사가 호열자를 접한 건 몇 월? 7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참선에 들어간 건 8월 5일. 그래서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크게 절망하더라. 왜? 천연병이 창궐해갖고 수북이 쌓여있는 시체를 보고 천하의 대강백인 내가 모골이 송원해지고 두려움에 떨으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죽음이 공포스러운가요? 안 공포스러워요. 죽음은 하나도 공포스럽지 않아요.
그 대신 뭐가 되어 있어요? 기반이 잘 되어 있어야죠. 기반이 되어 있고 마음자리를 충분히 살피면 죽음이 하나도 안 돼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보고 맞는 거죠. 보고 맞고 기다리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경선사가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거 강백이 이거 소용없는 거네 이거. 이래서 경선사가 크게 누구를 실망해요?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해요. 야 이거 뭐냐 이거 공부를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화환경을 강의했는데 죽음 앞에 와서 벌벌 떤다. 그래서 경선사가 대강백으로 이름을 떨치던 그의 발심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가 차라리 개 돼지가 될지언정 절대로 경을 공부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제 공포를 하면서 동학사로 하룻밤새 돌아와서 강원을 폐쇄하고 조실방의 문을 걸어 잠그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데 사실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어찌됐건 경호선사는 강원을 폐쇄해요. 조실방을 걸어서 잠그고 목숨을 담보로 한 용맹 정진을 계속한 그때 딱 석 달 열흘 만에 끼치거든요. 딱 석 달 열흘이에요. 석 달만이 아니고 열흘 만에 공안을 답하고 무슨 공안? 려사미거 마사도레. 그게 깨달음을 얻고 출세간의 대장부가 된다. 진정한 출세간이죠. 이제 진짜로 세간을 떠나요. 출세간의 대장부가 된다. 이 땅에 경화가 나타나자 선풍은 해오리 바람처럼 다시 일어났어. 어디선가 그냥 260년 만에 서산 휴정에서 끊어진 이 선풍이 다시 일어나요. 이날을 선풍의 바람으로 한바탕 휩쓸기 시작했더라. 그 선풍의 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는데 아주 미약해요. 선풍의 바람이 그냥 바람 앞에 등불에 대갖고 선명상에서 그냥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제 뭐 거의 그냥 발로 밟히기 직전이에요. 그러더라고 어떤 스님이 이 경허선사를 선양하기에는 이 시대적 이것이 맞지를 않고 그러자니 인연이 맞지 않는다는데 참으로 안타깝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뭐 15년 하는 동안에 경허선사에 대한 그거는 점점 쇠락해 가고 있고 또 이 불교 경허선사를 선양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모모 스님도 내일 모레 간다는데도 연락도 안 오지. 또 자승 스님은 또 가버렸지. 또 누구야 이거 아이고 말로 다 못해. 그래서 이상하게 정말로 어쩌다 보니까 경허선사가 이렇게 찬밥 신세가 돼서 이러는데 이 선풍이 다시 일어났는데 여러분 경허선사 선풍을 일으키려면 일단 선지식에 등장해야 되고 경허선을 바로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에휴 일단은 또 뭐냐 여기서 끊을까요? 하나 더 있다. 이번에는 놓치지 말자. 그러나 경허는 그의 자유롭고 거침없는 무해행으로 일생 동안 일관하는 가운데 경허의 이러한 배타적인 생애는 일찍이 우리 불교사상 보기 드문 예로 호불호가 갈리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전봉준장의 동학농민 때문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전봉준장의 동학농민 혁명이 경허선사의 진면목을 보이는 것을 부추기 힘을 주지 않았냐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좋은 의미로 보면 호불호를 가르는 논쟁을 낳기도 했지만 그것은 경허를 다 보지 못한 근시안으로 그래서 경허는 어느 날까지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인물이 되었더라 라고 여기까지 썼습니다. 이 뒤에는 뭐냐 넘어간다. 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